아. 오늘은 도자기 수업이에요, 도자기. 전통 도자기 수업. 도자기 특집이에요, 특집. 지난 시간에 먼저 그 이야기한 거에 뭐 이어서 하는 거일 수도 있고, 뭐 도자기가 나온 김에 도자기 특집을 하는 거일 수도 있고 하니까. 지난 시간에 미추학릉 서수영 토기까지 봤는데, 이제 전통 도자기 제작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걸 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도자기, 그러니까 특히 고려시대 고려 청자는 전 세계로 수출을 했어요. 전 세계로 수출하면서 상당히 큰 인기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던 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려 청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코리아라는 국호를 갖고 있죠. 코리아가 된 건데, 어쩌면은 고려시대 청자의 수출이 없었다면은 우리의 국호는 고려가 아니라, 코리아가 아니라 뭐 조선일 수도 있을 수도 있었고 신라가 됐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의 그 국호가 코리아가 된 것도 고려 청자의 덕분이 아닐까 뭐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려시대 청자를 수출을 했기 때문에, 고려 청자가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우리가 코리아가 된 거일 수도 있구나 라고, 뭐 확실한 건 아니에요. 확실한 건 아닌데, 뭐 고려 인삼도 많이 인기였고 많이 그 당시에 큰 수출품은 맞았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고려 청자에 대해서, 이거 도자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뭐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 그래서 전통 도자기 제작 과정. 원료로 맨 처음에 채취하고 고령토라는 흙을 먼저 채취해가지고 반죽을 막 해요. 반죽을 하는데 요 원료 채취하고 반죽 사이에 수비의 과정이 빠졌네. 1.5. 수비가 뭐냐면은 뭐 공격 수비가 아니라, 원료 요 흙을 채취해가지고 물에 담가가지고 이렇게 고온 흙만 좀 더 순수한 고령토만 추출해내는 과정을 수비라고 그래요. 수비. 근데 어쨌든 그게 그거지 뭐. 어쨌든 수비의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반죽을 해서 형태를 만들고 문양 새기고, 초벌구이, 첫 번째 굽는 걸 초벌구이라고 그러죠. 문양 그리고 유약 입히고, 재벌구이, 뭐 돈이 많아서 재벌이 아니라 두 번 구웠다고 해가지고 재벌구이, 그리고 문양을 다시 그린 다음에 2차 재벌구이 한 다음에 완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도 들어가고 디자인도 들어가고, 흙을 뭐 원료도 뭐 수비하는 과정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재료는 흙이지만은 뭐 디자인도 들어가고, 뭐 과학적인 뭐 불을 이용하는 능력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능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죽하고 디자인하고 뭐 문양 새기고 굽고, 뭐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재료는 흙이죠. 흙.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땅 파면 돈 나오냐라고 옛날에는 얘기할 수가 없었던 게, 땅 파면 돈이 나왔지. 땅 파면 돈 나오냐라는 말이 요즘에 있는데,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땅 파면 돈이 실제로 나왔어요. 이렇게 디자인을 입혀서 금이나 은으로, 결국에는 흑인데 도자기가 흙과 금과 은과 맞바꾼 거지. 수출을 통해 가지고. 딱히 뭐 우리나라가 뭐 석유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금덩어리가 막 매장된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흙을 이용해서 그 기술력과 예술적 감각, 그 디자인 감각으로 그걸 입혀서 해외로 수출을 했던 거지. 그러니까 상당히 똑똑한 민족이었죠, 우리나라가. 흙이랑 금이랑 바꿨으니까. 흙을 디자인 좀 이쁘게 해가지고 바꾸자 해가지고 바꿨으니까 그렇게 무역을 했죠, 고려시대 때. 상당히 똑똑한 민족이었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뭐 없잖아, 우리나라가. 뭐 크게 뭐 여러분들밖에 없지. 우리의 가장 최대의 자원은 여러분들이니까. 땅도 좁고
뭐 딱히 뭐 자원이라는 만한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말고 인적 자원 이외에는 없으니까, 뭐 과거나 지금이나 수출 품목이 크게 바뀐 게 아니죠. 지금 주력 수출 품목이 반도체죠. 반도체. 뭐 지금도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여러분들의 창의성, 여러분들의 뭐 인적 자원 아니면은 대한민국이 수출할 게 뭐 딱히 없어요. 뭐 그래서 도자기를 특집으로 하는 거죠, 오늘. 프린트 보시면은 여기 선생님 네모칸으로 이렇게 가려놨는데, 토기구나. 도자기의 종류에는 토기, 도기, 석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장 아름다운, 가장 뜨거운 우리 자기가 있다. 토기, 도기, 석기, 우리 자기가 있구나. 토기, 도기, 석기, 자기.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한번 설명을 대충 할게요. 아이고. 뭐 설명할 것도 뭐 크게 없는데, 뭐 토기, 도기, 석기, 가장 뜨거운 우리 자기가 있단 말이야, 자기. 그러니까 도자기의 종류예요, 도자기. 도자기라는 도자기구나, 도자기. 토자기 이상하잖아. 석자기 이상하잖아. 도석기 이상하잖아. 도자기 말 되는데 해서 도자기가 된 거예요. 토기, 도기, 석기, 자기를 합쳐서 도자기라고 부르죠. 고유섭 선생님이 이 글을 만들었나? 어쨌든 그래서 도자기가 된 거구나. 도자기 안에 토기, 도기, 석기, 자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소송 온도에 따라서 토기냐 도기냐, 같은 흙이더라도 소송 온도에 따라서 나뉘는데, 석기냐 어무리자기냐. 그러니까 700에서 800도씨, 800에서 1000도씨, 석기는 1000도씨에서 1200도씨. 근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대충 1200도씨 이상이면은 가장 뜨거운 자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가장 뜨거운 우리 자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의 종류에는 뭐 여러분 계속 본 것처럼 고려청자가 있고, 뭐 적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프린트해서 나와줄 거니까, 프린트 할 거니까, 정리해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줄 거니까 뭐 적을 것까지 없어요. 고려청자가 있고, 그리고 조선시대 조선 백자가 있죠. 그리고 청자와 백자 사이에, 잠깐 뭐 200년 정도 뭐 분청사기가 있는데, 좀 이따 볼 거니까. 분청사기가 있구나. 대표적인 게 자기의 가장 뜨거운 온도로 구운 대표적인 도자기의 종류는 고려청자와 조선백자와 분청사기가 있구나. 이따가 보면 요거구나 알 거예요. 그냥 대충 뭐 이런 식이구나. 먼저 토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토기. 구석기 시대 때 이러고 다녔는데, 여기도 좀 가려야겠다. 이러고 다녔는데, 구석기 시대 때 채집과 수렵 생활 하니까 도자기가 필요 없죠. 토기가 필요 없단 말이야. 그러다가 신석기 시대가 돼가지고 처음 토기가 만들어졌구나. 민무늬 토기, 돈무늬 토기, 이거 자주 봤죠? 민무늬 토기, 돈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 등등등. 이런 게 토기구나. 토기는 노천에서 굽기 때문에, 그러니까 밖에서 구웠단 말이야. 밖에서 그냥 땅 이렇게 살짝 파가지고 도자기 이렇게 얹어 놓고서
막 등등등 해갖고 여기다가 불을 지폈단 말이야. 노천 밖에서 야외에서 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온도가 엄청 뜨거운 온도가 아니라 뭐 800도씨 정도, 노천에서 구웠을 때 7, 800도씨 정도가 불의 온도가 그 정도 된대요. 그러다가 이제 방에서 굽기 시작해요. 방에서 그 찜질방, 그러니까 불가마, 지금 불가마 사우나 그런 거 있죠. 그거 다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방에서 굽기 시작을 한단 말이지, 인류가. 처음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방을 만들어서 불을 막 여기다가 도자기들을 막 이렇게 갖다 놓고서 아, 열이 위로 올라가는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방에서 굽다가 이제 오름 가마를 이용해 가지고, 아이고 칸이 없다, 이렇게 오름 가마를 이용해 가지고 불을 여기서 떼면은, 이따 사진 보면 알 거예요. 대충 선생님 그리느라고. 여기다 불을 떼면은 도자기가 여기다 구워지는 거지. 이쪽에다가 도자기를 막 갖다 놓고서 연기가 막 이렇게 나고. 무슨 말이냐면은 사진을 보면 알 텐데, 이런 식으로 가마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굽기 시작했구나. 가마를 이용하면 더 온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토기, 도기, 석기, 자기로 나뉘는 거는 결국에는 똑같은 흙인데 뭐가 다른 거야? 아, 온도가 다른 거구나. 소성 온도가. 온도에 따라, 불의 온도, 그러니까 소성 온도에 따라 토기, 도기, 석기, 우리 싹기로 나뉘는구나. 가장 뜨거운 싹기. 그래서 이 오름가마에다가 뭐 대량 생산을 한 거죠. 이 가마를 하나만 구우니까 몇 개 못 굽는데 해가지고 대량으로 한번 만들어서 구워보자 해서 이런 식으로 꾸박꾸박 한 거지. 꾸박꾸박 해가지고 오름가마라고 그러죠. 오름가마에서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 이거 프린트 정리해서 줄 테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듣기만 들으세요. 뭐 이런 게 있구나. 요게 오름가마죠. 찜질방, 불가마, 엄마 아빠랑 저기 강원도라든지 가봤죠. 이거예요. 이거 거기서 나온 거죠. 불가마. 도자기를 다 굽고 나서도 이 온도가 되게 뜨거우니까 여기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 다음에 뭐 군고구마도 여기서 구워 먹고, 도자기 구운 이후에 온도가 남아있는 거 아깝잖아, 버리기가. 그래서 삼겹살도 여기서 구워 먹고, 뭐 들어가서 천 뒤집어 쓰고서 들어가서 찜질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불을 떼온 다음에 입구를 이렇게 막아버리지. 고사까지 되네. 이렇게 도자기 잘 좀 구워달라고 이렇게 꾸박꾸박 하고 있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톡이구나, 톡이. 가장 낮은 온도에서 구운 걸 톡이라구나. 요거는 실제 캐릭터 같이 생겼는데, 가야톡이, 가야 시대 때 5세기 때 만들어진 톡이라고 하더라고. 이게 2017년도에 그 김해에서 발견됐어요. 요 세 개가. 희한하게 생겨가지고 한번, 재밌게 생긴 게 많은데, 토기 중에서, 옛날 토기 중에서 사람 얼굴 표정을 하고 있죠. 점점점 얼굴이 이러다가 이렇게 표정이 변화가 있네. 거의 비슷하지만 뭐 약간 변화가 있는 거죠, 표정. 다 가야시대 톡이에요. 그 당시에 노천에서 구웠던 톡이죠. 이 또 가야시대 톡이. 가야시대 톡이를 보면은 이건 상형톡이라고 하는데, 상형톡이 어떤 형태가 있는 거를 상형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능보다 형태가 더 강조된 거를 상형톡이라고 한단 말이지. 물론 기능이 들어가 있죠. 이거 술잔이에요, 술잔. 이것도 제사 지낼 때 쓰던
물잔이에요. 물잔인데 어쨌든 상형토기라고 하더라고. 이것도 다 상형토기로 분류가 되죠. 기능보다 형태가 더 강조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도기. 도기는 여러분들 뭐 항상 보죠. 화장실에서. 이거 보면 안 보면 안 되는 거니까 하루에 한 번씩 꼭. 뭐 2번도 괜찮고. 아, 이게 도기구나. 이런 스타일이 도기예요. 석회석이나 백원석을 첨가한 연질 도기. 장석을 첨가한 경질 도기로 나뉜다. 아, 연질 도기와 경질 도기. 단단한 거와 부드러운 도기로 나뉘는구나. 투광성이 강도가 낮으며 잘 깨지잖아. 변기 깨졌다 해가지고. 뭐 떨어뜨리면 변기 그냥 깨져버리죠. 투광성이 거의 없구나. 그러니까 빛을 딱 때렸을 때 쨍 하는 게 없다라는 게 뭐 투광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지. 이 항아리처럼. 이것도 뭐야? 도기죠, 도기. 그러니까 불을 토기, 도기, 석기, 자기에서 불을 막 1000도씨 이상으로 되면은 흙 속에 태토가 유리질화가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흙 속의 태토가 유리질화가 되면서 코팅이 자연 코팅이 된단 말이지. 물론 유약 처리를 하지만 1200도씨 이상 막 넘어가니까 흙 속에 있는 그 규석과 장석들이 유리질화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더 은은하고 맑고 투명한 그런 이건 맑고 투명하지 않죠. 왜냐면 저온에서 구웠으니까. 비교적 저온에서 구웠으니까. 도기는. 근데 이거 나뉘는 것도 뭐 대중 없어요, 솔직히. 근데 그냥 토기, 도기, 석기, 자기로 나뉘기 때문에 그냥 뭐 꼭 800도씨 뭐 이상 되면은 독이야. 뭐 그런 건 솔직히 없어요. 근데 점점 인간들이 뭐 불을 다루는 능력이,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대부터 지금까지 불을 점점 더 뜨겁게 하면서 기술이 발전됐다라는 것을 뭐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 거니까. 오늘날 뭐 핵융합을 넘어서 뭐 거기까지 갔더만 그 인공태양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불을 어떻게, 그 뜨거움을 어떻게, 열을 어떻게 그 잘 기술적으로 만들어내느냐, 그게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면서 예술도 발전하는구나.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숨쉬는 항아리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흙 속에 태토가 유리질화가 되다가 말았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다 뭐 간장이라든지 김치 담가 놓고 땅 속에 묻으면은 숨을 쉰다고 하잖아, 이 항아리가. 그거죠. 그러니까 물론 물을 담았을 때 이게 코팅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담았을 때 이게 새어 나가거나 하진 않지만은, 근데 이거는 다 물 담았을 때 점점 새어 나가요. 조금씩. 그래서 장기 보관은 어렵다, 토기는. 하지만 도기부터는 어느 정도 온도가 높은 온도에서 소성을 했기 때문에 물 같은 거, 액체류를 담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노천에서 굽지 않았으니까, 방에서 구웠으니까 어느 정도 유리질화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수 처리가 되는 거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뭐 여기다가 김치 하면 잘 익는다고 하지. 왜냐면 공기가, 땅 속에 있는 공기가 원활하게 이렇게 뭐 된다고 하더라고. 톡톡 쏘는 그 맛을 낸다고 하잖아. 과학적인 원리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떤 과학적인 원리인지는 잘 모르겠고, 미술 선생이니까 뭐 과학적인 원리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건 뭐 같아요? 이건 딱 봤을 때 뭘까? 이것도 도기의 한 종류인데, 신라시대 때 그 골호예요, 골호. 밥그릇 같이 생겼네. 여기다 밥 비벼 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골호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 여기다가 뼈 항아리란 말이지. 뼈 항아리. 골호. 밥그릇 같이 생겨가지고 여기다 밥 넣고 먹으면 사골고기 아니라 이제 큰일 나는 거지, 이게. 먹었는데, 골호구나. 요 무늬는 도장으로 이렇게, 인화문 골호예요. 인화문이라고 하는데, 도장으로 뭐 너도 나도 필요했으니까 그 당시에 불교가 수입되면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화장 문화가, 신라 시대 때 화장 문화가
그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뼈 항아리가 필요했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 여기다가 뭐 화장을 한 다음에 뼈를 여기다가 담아서 뭐 묻어드리고 한 거니까. 어쨌든 밥그릇은 아니라는 거. 석기는 이제 여러분들 흔히 쓰고 있는 이 머그컵 같은 게 석기죠. 불순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점토가 주성분인 그릇이다. 강도가 돌처럼 강하고 유색이며 투광성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투광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면은 여기 흰색 안료를 이렇게 칠해가지고 다시 재차 소성을 하죠. 그리고 가장 뜨거운 우리 자기, 가장 아름다운 우리 자기. 이 자기는 고려청자와 조선 백자, 하얀색 백자가 대표적인 거구나. 물론 요 사이에 분청사기도 있지만, 요 고려청자의 종류에는 순청자와 상감청자가 대표적인 청자의 종류예요. 순청자는 말 그대로 순수한 청자, 그리고 상감청자는 요 상감이라고 하는데, 상감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하얀색 부분 있죠. 그리고 여기 청자 부분 있고, 파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파낸 거야. 파내가지고 하얀색, 흰색 테토를 넣은 거죠. 백자토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따가 보시고, 순청자 종류, 순수하게 청자로만 이렇게 만든 거를 순청자라고 하고, 요거는 요만한, 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데 실제 크기 요만해요. 딱 요만한데 요 머리통, 여기 원숭이 엄마가 원숭이 애기, 원숭이 이렇게 안고 있네. 연적이에요. 연적이 뭐냐면은 먹 갈고 붓글씨 쓸 때 물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여기다 담는 거예요. 엄마 머리도 이렇게 빵꾸 났고 애기도 머리도 이렇게 빵꾸 났는데, 엄마 머리 빵꾸 난 거에다가 물을 담고 여기 애기 머리에서 한 방울 두 방울씩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요만해.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 가면 있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뭐 이게 대표적인 상감청자지. 청자상감이나 상감청자나 똑같은 말이에요. 자세히 보시면은, 아이고, 확대해서 보면은 청자토와 백자토가 있죠. 두 가지를 섞은 거지. 그 디자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흙을 감입한 거야. 이렇게 파가지고 흙을 청자토에다가 백자토를 이렇게 감입해가지고 모양 판 다음에 감입을 한 다음에 구워낸 거죠. 구워낼 때 각각 소성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백자토랑 청자토가 굳는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 10개 구우면 한 8개는 실패하고 한 2개만 살아남는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백자, 순백자, 그리고 청화백자, 철화백자. 청화백자, 철화백자라고 하는데, 순백자는 말 그대로 뭐 백자토로 구운 거를 순백자라고 하고, 청화백자는 보시면은 청화 안료로, 코발트 안료로, 파란색 안료로 이렇게 그려서 구워낸 거고, 이 파란색 안료가 그 당시에 되게 비쌌다고 하네. 코발트가 되게 비쌌대요. 그래서 그 대신에 뭐 디자인 좀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고 싶은데 뭐 없을까 하다가 개발한 게 요 철화백자예요. 철화백자. 철화는 말 그대로 철이 산화되면은 조금 뻘겋게 되잖아. 그래서 석간주라고 하는데, 그 석간주 갖다가 그린 그림을 그려서 여기다 백자에다가 그려서 이렇게 구워낸 거를, 뭐 청화백자보다는 값어치가 뭐 좀 떨어지면 그래도 멋있다 해가지고, 안료 괜찮다 해가지고 철화백자 요거를 생산했다고 해요. 요 아까 이야기했던 요 사이에 있는 분청사기. 분청사기는 뭐 분장 회청사기의 준말인데, 고유섭 선생님이 이걸 뭐 말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분청사기는 뭐냐면은 청자토에다가 백자가 되고 싶었던 거지. 좀 고급스러웠던 화이트 고급스럽게 어떻게 만들 수 없을까? 근데 흙은 누리끼리 하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흰칠을 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요 흰칠을 한 거예요. 이게 원래 그러니까
고령토에다가 회칠을 한 거지. 그래서 백자처럼 보이게 만든 거죠. 근데 만들어 보니까 느낌이 괜찮아 해가지고 이것도 조선 초기 때, 중기 때 임진왜란 이전까지 한창 인기였죠. 이 분장 회청 사이가, 분청 사이가. 그러다가 임진왜란 터지고 나서 일본 애들이 막 우리나라 도공들 막 잡아가고, 그게 이제 아리타 도자기가 된 건데, 그 나중에 프린트 자세한 내용은 프린트 선생님이 나눠주실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날 뭐 디자인인데, 뭐 도예 디자인인데 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죠. 오늘날도 뭐 산업 디자인의 영역에서 도자기가 들어와 가지고 오늘날도 뭐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밥그릇 없이는 못 사니까 우리 다, 물론 뭐 플라스틱 밥그릇에다가 뭐 식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우리가 밥그릇 도자기를 쓰잖아.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도자기 오르고르되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변화 발전하고 있구나. 플라스틱이지만 뭐 백자 모양으로 만들어진 가습기래요. 가습기.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구나 아직도. 그래서 오늘은 도자기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만 한번 봐봤어요. 특집으로. 뭐 특집도 아닌데 뭐 어쨌든 뭐 괴물유산 답사기 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 상감청자 만드는 과정 여기 있죠. 이것도 프린트에 넣어놨으니까 한번 참고로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다 왔네. 이것도 그 EBS 온라인에다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로 한번 봐보시고. 그래서 26분 27분 벌써 30분이 됐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